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지금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반도체 초격차를 외치는 우리 영웅들이 지금 적군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게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무너지는데 저들은 자기들 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100만 삼성 가족과 그에 딸린 수만 개의 협력업체 식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소위 귀족노조라는 자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추악한 민낯을 하나하나 다 까발려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건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그날로 끝장이라는 사실을요. 근데 지금 저 악당 같은 노조원들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고 상생이 아니라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5070 어르신들, 저 모령치한 자들을 향해서 댓글로 시원하게 욕 한마디씩 좀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이 나라는 저런 떼쟁이들 손에 놀아나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먼저 던져드릴게요. 이들이 파업을 외치기 직전에 벌인 그 기괴한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며 개탄하실 겁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난 2024년 봄,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수조 원의 적자가 나고 회사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남 한복판, 시간은 정오였죠. 하얀 머리띠를 두른 노조 간부들이 확성기를 들고 나와서 노래를 틀고 춤을 췄습니다. 회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는데 그 앞에서 성과급 300%를 더 내놓으라고 고함을 치는 그 모습.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려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마치 적잖은 회사가 자기들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굴었죠. 이게 과연 노동자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파렴치한 강도질입니까?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고 묵묵히 일하던 젊은 직원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웅이 더는 못 참았어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겁니다. 2024년 5월 삼성전자는 노조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건 한국 노동계 역사상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노사화합이라는 명목하에 웬만한 건 다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노조의 과도한 쟁의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 삼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겁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 여당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노조의 행태는 대한민국 IT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다. 정확한 날짜는 2024년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목만 챙기겠다는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를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는 호통이 터져나왔죠. 사실상 노조를 정조준한 발언이었고 이건 여야를 떠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회사가 칼을 빼고 국회까지 나섰다는 건 지금 이 사태가 단순히 월급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삼의 일각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 저들이 파업을 강행하려는 뒤에는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아마 혈압이 확 오르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들의 행위가 단순히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를 인질로 잡은 비열한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더 무시무시하죠. 작년 한 해 반도체 수출액만 해도 우리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습니다. 삼성전자 한 곳에서 일하는 직원만 12만 명이고 협력사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이 반도체 라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지금 이 핵심 라인을 멈추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 집 가훈이 무너지는데 자식이 들어와서 새 차 뽑아달라고 생떼를 쓰는 꼴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공정 하나 멈추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십니까? 단 몇 초만 멈춰도 수천억 원의 웨이퍼를 폐기해야 합니다. 왁당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악랄하게 회사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노조 간부 중 한 명은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멈추면 삼성은 끝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이건 테러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산업 역군들이 해야 할 말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대만의 TSMC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날아가고 있고 죽었던 미국의 인텔도 정부 보조금을 수십조씩 받으며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외세와 싸워야 하는데 안에서는 노조라는 암초가 배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적군이 박수칠 일만 골라 하는 저들을 보며 외국 경쟁사들은 비웃고 있을 겁니다.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이 없습니다. 영웅들이 밤잠 설쳐가며 만든 기술을 노조가 파업으로 무너뜨리려 하니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저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들으시면 아마 헛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님들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과급 300%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월급 몇십만 원에 벌벌 떠는 서민들을 비웃듯이 돈잔치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참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저들이 요구하는 성과급 300%는 대략 인당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명절 보너스 50만 원 받는 것도 눈치 보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 불 밝히는 자영업자분들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게 하나 차려놓고 이자 감당하기도 벅차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수백만 명인데 억대 연봉자가 수천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길거리에서 춤을 춥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전체 인상액을 합치면 조 단위에 육박합니다. 이 돈이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몇 년이나 낼 수 있는 거액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삼성 노조의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이자 떼쟁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웅들이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돈을 노조가 자기들 배 불리는 데 쓰겠다고 억지를 부리니 회사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그들의 민낯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회사가 망해도 자기들만 살겠다는 기생충 같은 심보가 숨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2023년 반도체 업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삼성 반도체 부문은 분기마다 수조 원씩 적자를 냈습니다.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였고 재고는 쌓여만 갔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기였죠. 상식적인 회사라면,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는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가 어려우니 우리 이번에는 허리띠 좀 졸라맵시다.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실제로 일본의 도요타 노조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임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회사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철학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했죠. 그래서 지금 도요타가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노동자 정신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 악당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적자가 15조 원이 났는데도 그건 경영진 잘못이지 우리 알 바 아니다. 약속한 돈 내놔라 라고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적자난 사업부도 흑자낸 사업부랑 똑같이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떼를 썼습니다. 손해를 끼친 부서 사람들이 억대 연봉에 성과급까지 챙기겠다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같은 삼성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부 분열까지 조장하면서 자기 이속만 차리려는 저 모습.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의 영웅 이재용 회장은 어떻습니까? 9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급 한 푼 안 받으면서 사재를 털어 사회공헌에 기부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일감을 따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만 봐도 매년 수백억 원씩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죠. 자기 돈까지 내면서 회사를 지키려는 영웅이 정작 자기가 돌봐준 직원들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겁니다. 9년은 참았습니다. 9년이요. 근데 이번엔 정말 못 참은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도덕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결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악당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재용의 삼성이 이번엔 정말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바로 무관용 원칙이었습니다. 2024년 파업 예고일 당시 사측은 단 1분의 파업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완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들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두 번째 칼날은 더 매서웠습니다. 노조의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해 단호하게 고소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을 장악하고 업무를 방해하던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악당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닥치니 손발이 묶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타. 적자 시 성과급 0%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철밥통처럼 믿었던 성과급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노조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진짜 다 죽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된 거죠. 칼 세 자루가 동시에 들어가니 잘 나가던 악당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이미 돌아섰고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파업 참여율이 급락했습니다.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순한 영웅이 한 방에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오홍최공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생존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에 직접 고용된 인원 외에 협력업체 직원만 수십만 명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삼성이라는 우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중에 그 회사나 연관된 회사 다니는 사람 한 명쯤은 다 있잖아요. 만약 영웅이 휘청해서 한국에서는 도저히 사업 못 해먹겠다며 공장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그날로 증발하는 겁니다. 우리 똑똑히 봤잖아요.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때 어땠습니까? 세계적인 해운사가 무너지니 부산 경제가 초토화되고 수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 여파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무너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옆나라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내부 총질하며 싸우는 동안 저들은 우리 기술을 훔치고 시장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5년 뒤면 우리 손주들이 중국 기업에 취직하려고 줄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왜 삼성 노조의 행동이 처참한 결과를 부르는 충격적인 이유인지. 이제 답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국가 경제의 심장을 인질로 잡은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억대 연봉자의 탐욕이 서민들의 삶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도 내 배만 채우겠다는 도덕적 파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웅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오종채공 어르신들,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이런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둘째,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땀 흘려 일한 만큼 받는 게 정이고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진리를 전해주십시오. 셋째, 앞으로 이런 위기가 또 올 때 흔들리지 말고 영웅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5070이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맞아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거면 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저 악당들을 향한 따끔한 일침도 잊지 마십시오. 아직 안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당장 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나라를 살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을 파헤쳐 드릴까요? 부동산 카르텔, 연금 고갈 문제,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내부의 적. 보고 싶은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영웅이 빼든 도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